안녕하세요. 채널비바 김국장이 간다의 김기동입니다. 요즘 핫한 유학 프로그램 또는 그 숨어있는 진정한 유학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진실 유학의 선두주자 그 TNS 강호진 차장님 그리고 이희정 차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요즘 많이 갖고 계시는 네덜란드 정규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호진 차장님 그리고 이희정 차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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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어색하시죠? 예, 완전 어색합니다. 우선은 간단한 네덜란드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덜란드는 북유럽에 속해 있고요.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국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영국에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가거나 영어를 안 쓰는 나라니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덜란드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제일 영어를 모든 국민들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전공이 많고 실생활에서도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이나 영국을 유학을 생각하던 학생들도 요즘에는 네덜란드 문의가 많아져서 실제로 많이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 그 안에서 수업을 자국어로 진행하면 어떡하지? 라는 좀 염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는 더치라고 하는 자국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학부 전공과 그다음에 더치로 진행되는 전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국제 학생들은 이제 당연히 더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100% 수업이 진행되는 전공으로 지원을 하시고요. 네. 가셔서는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네덜란드 대학 교육 시스템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대학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뭐 몇 년 정도를 이수해야 학사를 좀 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강호진 차장님께서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이제 종합 연구 중심 대학교라고 해서 네. 15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고요. 이 대학교들은 기본적으로 3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무 중심 대학교라고 해서 이런 대학교들은 약 50개 정도가 있고 이 네. 대학교들은 4년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교들은 3년제인 연구 중심 대학교 네. 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진학을 하기를 희망을 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13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4학년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네덜란드 대학교를 입학을 못하니까 처음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간을 1년을 가지고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3학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국가들은 그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그 대학을 해외 대학을 지원했을 때 파운데이션 기간을 면제해 주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조금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네. 파운데이션을 면제받고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대학교를 2학년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IELTS 6.5 그리고 대학교 자체 수학시험을 통과했을 경우에 파운데이션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 조건들이 사실은 이제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효율적으로 본다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밟고 암스테르담 입학을 보장받는 게 더 학생한테는 도움이 되는 길이죠. 네덜란드는 그러면 9월 학기랑 1월 학기로 동일한가요? 본 1학년은 9월에만 입학이 가능하고요. 네네. 파운데이션은 9월하고 일부 대학교는 1월에도 입학이 가능하죠. 갑자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한국 학생들은 11월이나 12월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아마 12월이나 뭐 12월 말에 나올 텐데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 점수를 보고 해외 유학에 대해서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들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과연 그 네덜란드 대학을 간다라면 그 준비 기간이 충분한가? 그 부분도 조금 순간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네,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이 네덜란드 학교 가는 거를 추천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해요. 실제로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네. 한국에 자기가 목표한 대학교를 못 간 학생들도 제법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재수하고 유학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때 이제 파운데이션을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파운데이션을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 9월이 입학 시즌이 이제 제일 큰 입학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 12월까지 나온 고3까지의 점수로 파운데이션에 입학 신청을 하고 네. 입학 허가가 나면 9개월간 남은 기간 동안에는 네. 영어만 준비할 수 있는 오히려 9개월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입학 신청을 하고 9개월 동안 영어를 준비를 해서 파운데이션을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학생한테는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조건부 입학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요. 네네. 9월 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마감 시기는 굉장히 늦게까지 받아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뭐 6월, 7월 이때까지도 지원을 해보실 수는 있으나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어 점수를 지금 제출하지 않아도 네. 고등학교 성적으로 파운데이션에 진학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해서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학생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L 과정이라든가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조건부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 네덜란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별도로 한국에서 영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덜란드에 가서 어학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갈 수도 있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덜란드는 이제 IELTS나 토플이라는 시험이 완전히 없어서는 파운데이션 들어갈 수는 없고요. 대신에 IELTS 5.0, 네. 토플 60점 정도의 최소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가끔씩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아니면 주변 국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통해서 그 점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최소 조건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변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본 학사 과정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저도 다시 그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아직도 젊지만 돌아가면 네덜란드 유학도 괜찮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럼 비용이잖아요. 과연 다른 국가에서 대학 공부를 하는 것보다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면 퀄리티는 이제 보장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면 공부할 수 있는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유학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그 이 차장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네덜란드 대학들은 본과의 학비, 그러니까 즉 연구중심 대학의 1학년 과정의 이제 학비를 말씀드리자면 한 7천에서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네. 7천에서 한 9천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친다면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학비로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네덜란드를 생각하면 좀 물가도 비쌀 것 같고 우선 네덜란드가 잘 산다는 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1년 생활비가 한 뭐 1,000만 원 내외다. 학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가보시니까 물가가 그렇게 싼가요? 일단은 이제 생활 물가를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학부모님들은. 네, 그렇죠. 어쨌든 예. 거기서 이제 먹는 부분이나 이제 사는 부분이나 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제가 실제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슈퍼마켓도 가보고 그다음에 마트나 이런 데도 가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뭐랄까 땅에서 나는 물건들 이를테면 뭐 농작물이나 네네네. 뭐 채소, 뭐 과일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싸더라고요. 네. 저희가 여기서 서울에서 사는 비용과 큰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저렴한 것들이 많았고요. 네네. 물론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식사를 외식을 하거나 할 때는 비용이 좀 들기는 하겠죠. 근데 네. 그 이외에 뭐 이제 생필품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서울 정도 수준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전체적인 유학 비용을 한 US 기준으로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를 잡으면 괜찮을까요? 네, 한 2,5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이면 오히려 미국이나 뭐 영국보단 당연히 싸고 뭐 미국이랑 비교를 해도 주립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저렴한 수준이라고 그렇죠. 주립대 볼 수 가시면 있는. 연에 어쨌든 학비와 생활비가 네. 적어도 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네덜란드 대학들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좀 괜찮은 학교들. 네덜란드 대학은 어디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유학을 갈 때 이 나라가 어떤 전공으로 유명한지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맞아요. 예. 네덜란드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무역이나 금융 쪽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경영학과랑 금융학과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세계 랭킹이 제일 높은 대학교 중 하나인 네. 암스테르담 대학교, 국립 암스테르담 대학교로 실제로 요즘에 가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요. 네. 세계 랭킹은 50위 정도 되고 네. 역사가 38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교고요. 네. 여기에 경영, 경제, 금융학과가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PPL이라고 해서 심리, 정치, 법, 경제 이렇게 묶어놓은 특수한 전공도 있어요. 네. 이쪽으로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전공은 경영, 경제, 금융학과 쪽으로 네. 입학을 많이 하시고요. 네네. 한국 고등학교 기준으로 내신이 4등급에서 5등급 정도가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서 IELTS 5.0에서 5.5 정도 성적을 준비하시면 파운데이션을 들어가서 본과까지 올라가는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안정적으로 진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암스테르담 대학교가 랭킹에 비해서는 아직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학교에서도 사실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유치를 하면서 외국 학생들을 유치를 하려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입학 조건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입학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상당히 좋은 그런 시즌이죠. 또 다른 대학들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대학교들 중에서는 암스테르담은 약간 경영, 경제 그리고 다른 일부 전공으로 특화가 좀 돼 있는 편이고요. 네. 다른 전공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제 네덜란드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로닝겐 대학교라든지 트웬테 공대라든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컴퓨터 전공이라든지 이런 전공으로도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네. 결국에는 뭐 경영, 경제, 인문, 이공계열 전공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입학할 수 있는 전공들이. 네. 그래서 네덜란드 국가에서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9월 학기를 입학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영어의 공인 점수, 뭐 IELTS나 토플 점수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 공부를 하다가 조금 그 점수를 마련하는 게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최소한 언제까지 그 데드라인에 맞춰갖고 그 영어 점수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데드라인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9월 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학기 시작 한두 달 전에는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영어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영어 연수나 이제 영어 준비하는 부분들을 네.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데드라인을 2달 전까지 그 점수를 못 준비를 하면 이제 9월 학기가 아닌 그 다음에 1월 학기에도 이 학생들이 넣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가 그 고등학교 아카데미한 성적을 가지고 입학에 대한 허가를 먼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학생이 영어 점수만 못 맞춰진다고 해서 입학이 아예 불가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음 학기, 파운데이션 다음 학기로의 이제 입학 지연이 이제 되는 거죠. 입학을 연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스테르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9월과 1월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9월 학기 영어 점수를 못 맞춘다면 1월로에 이제 연기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대학들은 보통 파운데이션 과정도 9월에만 오픈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끝까지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면 그 입학 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국 학생들은 그 시간, 그 유학 기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현지에 가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우선은 저 혹시 3년 만에 대학 끝낼 수 있나요? 뭐 2년 만에 대학 끝낼 수 있나요? 뭐 계절학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네덜란드도 계절학기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면 혹시 그 총 파운데이션까지 4년이라는 졸업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썸머 스쿨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네.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한국처럼 계절학기처럼 학점을 땡겨 들어가지고 빨리 졸업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만약에 내가 그 이번 학기에 들어야 될 학점을 조금 미스했다, 다 못 들었다. 네, 그럴 네. 때 보강하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보통 그 썸머 방학 기간 동안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3년 파운데이션 포함해서 4년의 기간을 줄이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고요. 대신에 그 이외에 다른 뭐
보충 수업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하면 건축 전공을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건축 전공 그래도 네덜란드나 유럽 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질문들도 요즘 되게 많은 상황인데 혹시 그러면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학교 그리고 그런 그 대학들을 네덜란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이제 건축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덜란드가 학부 수준에서 건축학과가 영어로 수업이 제공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개밖에 없고 그리고 건축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파운데이션 하고 건축학과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축학과를 다녔다든지 다른 나라 건축 파운데이션을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는 있지만 네. 바로 학부 과정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기존에도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건축 과정이 석사 과정 이상의 개설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건축 유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마친 학생이 석사 과정으로 가는데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 학생이 다이렉트로 건축 전공으로 학사를 가기에는 네덜란드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예, 파운데이션도 없고 학교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 네덜란드 유학의 선두주자인 TNS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주시면. 그걸 학교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개설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네덜란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는 것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고 이제 또 하나 유학생들의 걱정은 유학은 갔다 왔는데 이제 졸업해서 과연 내가 어디를 취업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면 우리가 예상 진로를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과정을 졸업을 하시게 되면 네. 지금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대한 체류를 약간 미국으로 치면 OPT 같은 그렇죠.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리엔테이션 이어라고 해서 네네네. 학생들이 학부 졸업 이후에 1년간 정식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잡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덜란드에 대한 소개를 앞전에도 했지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나 국제 기관들이 또 현지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주요 전공을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도 역시 국제 관계학이나 네. 국제 경영, 비즈니스 쪽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만 다 잘하면 당연히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현지에서 충분히 네.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의 취업 경력을 쌓게 되신다면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어디든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자리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잡이 개런티가 안 되듯이 본인이 학부 활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로는 많이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배우는 분야, 전공을 살려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 이제 가셔서 학생들이랑 많이 말씀 나눠보시잖아요. 학생들은 그 네덜란드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생을 이렇게 보내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밟고 저희가 중간에 매년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교 관계자도 만나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네. 실제로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네. 학생들이 크게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그렇지만 네덜란드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유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정말 안전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걸 정말 장점으로 꼽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가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 늘리기에도 좀 힘들고 너무 이렇게 놀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네덜란드에는 아직 그 백인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영어 공부하기에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역시 대학교 학비나 생활비가 많이 저렴해서 오히려 네덜란드는 낙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식료품이 한국 서울보다 더 저렴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뭐 유제품 같은 것들도 많이 살 유제품, 것이고 예, 그리고 예. 고기 같은 것도 더 저렴하고 그래서 생활비도 많이 안 들고 학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너무 유학하기 좋은 나라 같다. 이게 세 개가 제일
장점으로 크게 꼽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듣다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이제 백인 위주고 한국인이 없으면 오히려 역으로 또 그런 것들을 부담으로 느끼는 학생들은 없을까요? 그런 말을 했던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다민족 국가가 생활이 된 나라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없어요. 인종차별도 거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그 얘기들을 나눠봤고요. 이제 학생들이 TNS를 통해서 네덜란드 유학을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TNS가 네덜란드의 진정한 유학 강자라고 생각해서 오늘 찾아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유학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짝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을 준비할 때 내가 직접 준비하면 뭐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좀 유학원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든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유학원들은 사실은 그 학생들을 잘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하는 부분들, 학생이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학생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TNS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네덜란드 유학을 준비를 했을 때 TNS에서 어떤 부분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학생들이 유학원 선택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이 차장님께서 TNS의 서비스와 또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TNS 유학은 뭐 네덜란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어권 국가에 이제 진학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 이 학생이 정말 원하는 부분들, 나중 향후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느 국가로, 어느 대학교로, 어느 전공으로 갈지를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이후에 지원이나 그 이후에 뭐 숙소나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부분들은 당연히 도움을 드리고 실제 학생들이 유학을 들어가셔서 현지에서도 저희에게 종종 연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영어도 익숙치가 않고 현지에도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도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와 협조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NS 유학을 방문해서 저희가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덜란드 검색을 좀 해보시면 네덜란드 유학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찾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검색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좀 개인적으로 힘드시다면 그 상담 오셔가지고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정보를 얻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못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잘못 얻으면 오히려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TNS를 포함한 많은 유학원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학생들이 네덜란드에서 많은 질문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좀 유익한 시간들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저 채널비바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네덜란드 유학을 가는 학생들 잘 준비해 주셔서 학생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